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 조금 뜬금없는 시간이 왔습니다. 네, 지난 주말 경기를 봤는데 리뷰를 하려다 타이밍이 안 나가지고 좀 못했던 경기가 있어가지고 길지 않게 해보고 가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 경기는 그 수원하고 제주 경기인데요. 좀 저는 최근에 그 감독이 바뀐 이후에 수원이 상당히 경기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그 어떤 요소들이 있지만 잘하고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고 성적도 나오고 있고 한 상황이라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은 박건혜 감독님 때는 그러니까 성적이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안 났지만 지난 시즌까지는 뭐 괜찮았잖아요, 사실은. 그때 보면은 안정적으로 수비를 유지하면서 역습을 꾸려가는 형태가 이제 주된 플랜 A였죠. 근데 이번 시즌에는 그게 이제 뭔가 아구가 안 맞는 느낌이 딱 들고 이제 선수들 변화가 있었으니까 부상자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병근 감독님 오시면서 뭔가 이 팀이 그 같은 멤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조금 더 저돌적인 면이 많이 생기고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이번 경기를 좀 주목했던 이유가 뭐냐면 수원 삼성의 변화 자체가 조금 이전에 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변했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둘째 가라면 서러운 게 제주 유나이티드잖아요. 누구보다도 많이 뛰고 빡빡하게 뛰는 팀이기 때문에 이게 수원 삼성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이렇게 약간 가늠해 볼 만한 경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가능성을 많이 봤고 대신에 이제 보완할 점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좀 보완할 점이 있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원이 더 잘하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홈이 이제 제주 홈이기도 했고 제주가 지금 최근에 순위도 높고 하기 때문에 수원이 좀 선전한 경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전체적으로 이 경기에서 누가 웃었냐라고 하면 이제 수원이 웃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뭐 결과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제주한테 좀 아쉬운 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 잠깐 드리고 네, 수원 얘기한다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주는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좋습니다. 전체적인 콘셉트가 너무 항상 그 좋고 본인 스타일대로 운영하는 게 참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창민 선수가 좋은 선수인 만큼 그쪽에 조금 쏠리는 부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팀 전술적으로. 왜냐하면 이창민 선수가 중앙에서 워낙 볼도 잘 돌리고 전체적으로 이 공격을 진두지휘하는 게 있는데 이창민 선수가 이제 빠졌을 경우에 그 전체적으로 중앙 공격이 좀 안 풀리는 감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제주는 그 측면에 있는 정우재 안현범 선수가 나와가지고 측면을 이제 털어먹을 때 가장 이 위협적인 공격 전개가 나오는데 근데 그거에 이제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측면만 쓰는 팀은 없어요. 사실 그런 그러니까 무슨 제가 좀 너무 그렇게 도식화하는 것 같긴 하지만 측면을 가는 팀들은 대체로 중앙에서도 공을 돌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측면을 쓰는 이유는 측면을 넓게 써가지고 상대 그 수비진을 좌우로 찢어놓기 위해서 이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지금 뭐 울산이라던가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뭐 이런 맨체스터 시티라던가 뭐 리버풀이라던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잘하는 팀들은 대체로 측면을 와이드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뭐 풀백들이 다들 좋잖아요. 그래서 넓게 쓰고 그 중앙 쪽을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공략하는 형태들이 많고 아니면 쓰리톱이나 공격수들이 중앙에서 공략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그게 이제 측면을 넓게 쓰고자 한다는 거에 또 전제 조건이니까 이게 서로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서 공이 잘 돌아야 어떻게 되겠죠? 공이 중앙에서 막 좀 세밀하게도 돌아가고 기술 좋은 선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공을 자주 받아주고 해야 상대 수비가 중앙을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모였거든요. 그때 이제 측면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중앙에 본인들이 잘 돌려서 상대 모아놨을 때는 측면으로 가고 측면으로 가면 이제 상대가 벌어지니까 그땐 다시 측면 이용하고 아니 중앙을 이용하고 그래서 다시 중앙을 좁히려고 그러면 또 측면 쓰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수비를 혼란에 빠뜨리고 이제 체력을 빼놓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개인데 지금 제주에서는 뭐 최영준 선수가 뭐 전개를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아무래도 이창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시야나 그 본인이 좋아하는 그 장거리 패스들이라던가 기술적인 능력 거기다 중거리 슛 이런 것까지 더해봤을 때 이창민 선수가 좀 차지하는 게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중원에서 공이 잘 안 들어가요. 중원에서 공이 잘 안 도니까 자연스럽게 어, 이 수원 삼성을 더 중앙으로 밀집시켜 놓고 측면을 쓰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게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은 선수가 있는 팀이라서 이제 그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도 있는 건데 조금은 이제 그 이창민 선수가 이제 군대 갈 때가 됐잖아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조금 다른 대안들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주로 이창민 선수의 파트너들은 많이 있는데 이창민 선수를 좀 대체해 줄 만한 선수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제주는 그래도 안 보면은 아쉬우니까 그 좋았던 장면 하나 볼까요? 제주가 저는 전체적으로 골 득점 찬스가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주가 좋아하는 전개이긴 하죠. 이렇게 이제 역습 전개를 빠르게 나가는 것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막히게 되는데 이것도 되게 잘 만들었죠. 주민규 선수가 진짜 잘 봤어요. 이게 저는 요 뒤로 줘야 되나? 잠시만요. 요거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생각도 해봤는데 이거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제 제르소가 워낙 빠르니까 이게 되게 좋은 패스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빨리 들어오니 부지런한 정승원 선수 때문에 막혔습니다. 사실은 뭐 이게 들어갔다 그러면 제주가 뭐 이길 만한 자격이 없다 이렇게 평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이길 만한 자격이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막히면서 이제 0대0 무승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평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주로 이제 제주 얘기는 먼저 드렸으니까요. 수원에다가 좀 초점을 맞추고 몇몇 장면들 보여드리면서 이제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그 수원을 설명하는 좋은 키워드가 전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K리그 팀들 중에는 대체로 중위권 이하의 팀들, 그러니까 뭐 상위권이라고 할 만한 팀들이 이제 뭐 뻔하니까 뭐 울산이나 전북이나 최근에 이제 감독님들이 바뀌어가지고 좀 공격적인 연결하는 팀들, 예를 들면 예전에 강원이라던가 지금의 이제 FC 서울이라던가 포항 스틸러스 이 정도 제외하면은 사실은 이제 밸런스를 뒤쪽에 잡는 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내려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비 시작 위치가 주로 이쯤에서 최전 방향을 잡아놓고 이제 여기에 간격을 좁혀가지고 세워놓는 경우들이 많은데 최근에 수원은 이거에 대한 변화를 많이 줬거든요. 근데 이 전진성이라는 걸 유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유지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포항도 약간 마찬가지인데요. 전방으로 나가는 선수가 있으면 이 뒤가 멈춰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이게 간격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간격을 좁힌다라고 생각하면 그 우리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던가 뭐 혹은 이제 뭐 이제 그 하위권 팀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것처럼 여기가 1선 잡히고 2선 여기다 잡고 뭐 그래서 뭐 이제 간격 막 이렇게 서는 것만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죠? 이게 되게 후방에 있는 그래서 잠깐만요. 뭐 이렇게 잡아놓는 그러니까 수비진을 잡아놓으면 이런 식으로 잡아놓는 걸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간격을 좁힌다고 생각하면. 근데 이게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거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앞에가 올라가면 후방을 여기서 잡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올라가면 돼요. 그게 체력 부담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게 앞에가 막 돌진해서 들어가면 중원이 빨리 따라붙어야 돼요. 이제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행군 해보면 앞에서 조금만 빨리 움직이면 이제 뒤가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앞으로 가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잘 유지됐을 때는 오히려 상대를 몰아넣고 팰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수원의 전진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게 이런 점들인데요. 잠시 이 수비 얘기긴 한데 공격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런 전진성을 제가 뒤에서 수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공격에서도 굉장히 좋아진 게 간격적인 면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접근이 많이 생기죠. 접근이.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공격을 잘하려고 그러면 간격이 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측면을 넓게 쓰려면 얘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 수비수들이 가까이 이동으로 다 해버리잖아요. 공을 이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다 이동을 공이 이쪽으로 가는데 우리 선수들까지 많이 가면 이쪽을 좁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맞기도 한데 틀리기도 해요. 이걸 제가 이제 설기현 감독님 여쭤봤을 때도 그랬는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넓게 쓰면 장점은 뭐냐면 개개인이 이제 멀리 서 있으니까 상대가 이제 이렇게 멀리서 이제 접근하게 되는 효과는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고립이 되는 경향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가 공을 받았을 때 우리 동료들이랑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쓸 때랑 좁게 쓸 때 구분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수원이 이게 접근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도 공 잡았을 때 그냥 풀백이 이 위에서 멀리 있어가지고 패스 길이를 20m, 30m짜리 긴 패스를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접근을 해줘요. 접근을 하면 좁아진다 그랬잖아요. 좁아지는데 이걸 어떻게 풀냐면 한석종이 같이 가줘서 풀어요. 이거를 같이 오니까 좁아졌어요. 지금 자체는. 근데 여기가 우리 편도 좁아지면
고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터치가 나오고 투터치가 나오고 여기도 또 접근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근데 여기는 말씀드렸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선수들은 공을 중심으로 수비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보기가 힘들다. 그럼 이제 뒤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수비를.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보면 거리가 멀지 않은데 접근해주는 선수가 있죠. 네. 요런 것들이 지금 수원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지금 보면 패스 자체도 그 후방으로 백패스가 나갈 때가 있지만 전진을 한번 시작했을 때는 전진,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도 보면 앞으로 나간 다음에 이게 뒤로 나가면은 이제 무의미해지는 건데 이게 이 정도면은 기본은 하는 거잖아요. 횡으로 오면 횡으로 해서 방향을 바꾸면서 어느 정도 잡아놓고 이게 다시 전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여기 거쳐올 때까지 한 번도 뒤로 안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안 멈추고 앞으로 가죠. 지금 보면 여기서 3명을 거쳐서 김태환 선수한테 올 때까지 계속 전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만들고 있는 거죠, 팀을. 전진성을. 그러니까 이렇게 전진성이 있게 상대를 공략해야 제주 수비진들도 부담스럽고 압박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횡패스 하면은 속 편하잖아. 백패스 하면은 잠깐 쉴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서 공간 활용을 계속 잘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이제 드리블 돌파까지 적절히 시도하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전세진이라던가 아니 전진우 이름 바꿨어요. 전진우 선수라던가 류승우 선수라던가 모형규 선수라던가 좀 이렇게 류승우 선수가 이제 어린 선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젊은 선수들 위주로 잘 뛰고 기량이 개인 기량 기술이 있고 저돌적인 선수들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략하는 거는 좀 전체적인 콘셉트를 굉장히 잘 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점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콘셉트가 좋다. 이런 얘기는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몇 장면 더 보여드리면서 그냥 비슷한 것들이에요. 다 비슷한 것들인데 같이 설명드릴 만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 여기도 보면 이 전진우 선수가 가만 안 두죠. 그죠? 가만 안 두는데 중요한 게 여기 있는 한석중 선수랑 이 미드필더들이에요. 지금 여기를 예전에 수원이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도 여기가 안 따라오면요. 여기가 공이 들어오면 수비를 여기부터 다시 잡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따라 나오면서 여기 투입을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간격이 엄청 좁죠. 여기가 벌써. 간격이 잡혀버렸잖아요. 좁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약간 어려운 패스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 들어오는 게 제일 쉬운 패스였는데 여기를 간격을 메워주니까 백패스 미스가 나고 이거는 이제 제일 좋아하는 수원 선수.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아쉬운 건데 여기는 전진우 선수가 할 게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여기다 들어갔어야죠. 완전 열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아까워요. 저는 아쉬워요. 이런 게 마무리해서 판단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요거만 좋아지면 돼. 본인이 드리블은 잘하는 건 알겠는데 이건 100%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아닐 수도 있긴 한 100%라기엔 좀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엔 한 99% 줘야 되는 상황. 여기 들어갔으면 100%예요. 100%. 무조건 이겼어. 이거 치다 보니까 경고랑 바꿀 상황이 아니거든요. 골이 났어야 되는 상황인데 요런 것들은 아마 비디오 미팅을 하면서 코칭 스태프가 잡아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장면 또 볼까요? 이거 맞나? 25분인가? 잠시만요. 25분인 것 같습니다. 여긴 것 같습니다. 이런 건데요. 이것도 지금 이제 수원이 좀 잘 쓰고 있는 전술이긴 한 것 같은데 그 전진성에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는 감도 좀 있긴 있는데 잘 보시면 지금도 이제 안 짚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장면이긴 한데 저는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 사리치 움직임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간격 얘기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 고명석 선수가 제 기억에는 오른발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천에서 뛰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쪽 측면으로 나가는 패스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여기 조나탄 링이 서 있으니까. 그리고 거리가 지금 되게 멀어요. 왼쪽 이기재 선수한테 가는 길이. 근데 사리치가 여기 빠지면서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물론 롱킥이 나가긴 하는데 사리치가 일로 빠져주면 여기까지만 나와주면요. 이거 받아가지고 이기재 선수한테 공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쓰리백이다 보니까 윙백을 공격적으로 포진한다라고 할 때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팀일수록 이쪽을 잘 못 메워요. 여기랑 벌어진 거리를 잘 못 메우는 팀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 막 그렇게 잘 칭찬 안 하는 팀들이 대체로 이런 문제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쓰리백을 쓸 때가. 근데 여기가 지금 딱 빠진다는 거는 이거는 얘가 영리한 걸 수도 있고요. 팀이 잘 지도한 걸 수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아가지고 연결해주고 여기 있는 선수는 올라가려면 너무 거리가 먼데 본인은 이쪽으로 5m만 다시 들어가면 다시 중원에 가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빌드업할 때 연결점이 하나 생기는 거죠. 지금은 없지만 잠깐 없어졌지만 다시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 포지셔닝을 그냥 우리가 완벽하게 11명이 다 포지션 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잠깐 빠져서 하나 빈자리 채워줬다가 다시 중앙으로 들어가면 다시 이제 중앙의 빌드업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제가 마음에 들었던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요건 아니었고요. 요 다음 장면인데 이게 지금 롱패스가 들어갈 때 제가 이런 장면 싫어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마냥 싫어하진 않는 게 지금 수원처럼 움직이면 좋은 게 뭐냐면요. 요게 무지성으로 그냥 들어가면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어느 정도는 그 약속이 됐다는 게 뭐냐면 자 여기 전진우 선수인데 요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다 딱 넘어갈 때 보면 벌써 출발했거든요. 어디로 간다는 거냐면 이 뒤로 간다는 거예요. 약속이 돼 있어요. 그잖아요. 지금 벌써 움직이고 있잖아요. 앞으로 요렇게 한다 그러면 롱킥도 섞어 쓸만한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장면에 보여드렸던 걸 생각해보면 수원이 진짜 긴 거만 하냐 무지성으로 그렇지 않다. 섞었으니까 이런 게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좋아 보였고 이것도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결국에 상대한테 부담을 주는 축구라는 점에서 좋게 봤고 자 요것도 뭐 비슷한 장면이죠. 지금도 여기 전진우 선수 벌써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여기까지는 뭐 아다리일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전진우는 지금 김태환 머리 맞는 순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수원이 넣을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아까 전에 그 김태환 안 준 게 제일 좋았고 이게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이거 다 전진우 선수가 중앙에 있죠. 전진을 잘하네요, 그죠? 제가 이제 30대 되니까 아저씨 개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앞으로 가는 게 상당히 수원이 좋아진 점이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 요거 같은 경우도 아까 말했던 간격에 문제가 좀 있죠. 간격을 좁게 만들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축구를 잘 하는 건데 지금 이것도 전진 이것도 전진 요렇게 가니까 지금 이제 뭔가가 풀리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드는 거죠. 지금도 이제 뭐 말씀으로만 잠깐 복귀 드리면 이기재 선수가 오른발로 방금 바로 돌려줬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온 장면이냐면 이기재 선수가 측면에서 내려오면서 제주의 오른쪽 수비수를 데리고 나오잖아요. 데리고 나온 다음에 그 공간에 지금 김태현 선수가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요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전진을 하고 싶으면.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빨리 하고 가야지. 사실 오늘 공부하러 가야 돼가지고. 자, 요 장면도 좋아요. 요 장면도 제가 전진우 선수 요즘에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것들인데 여기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공간이에요. 이 중앙 공간. 요 수비 사이에서 공 잡으면 얘네들이 다 여기만 쳐다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진우 선수가 이제 여기까지는 조금 수원 와서도 그렇고 뭐 잠깐 뭐 이렇게 군대 갔다 온 동안에도 좀 헤매는 감들이 있었는데 이런 때 보면 확실히 기술이 좋은 선수라 느껴진 게 뭐냐면 본인한테 안 붙는 거 아니까 휙 돌아버리죠. 네. 얼마나 이게 지금 이 공간 만드는데 좋은가를 볼 수. 여기 지금 뭐 수비진이 막 엄청 흔들리잖아요. 요거 자체로. 그러니까 이게 이 뒤에서 마무리하는 것들만 조금 더 세밀하게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 전준우 선수 그 패스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격진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이제 세밀하게 어떻게 마무리해서 여기 가장 골이 잘 나는 여기까지 갈 것인가. 요거를 정리하는 게 아마 수원의 과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전체적인 컨셉트는 굉장히 동의하고 지지하고 싶은 이병근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구에서 해본 적이 없으셔가지고 저는 이 정도 이런 걸 할까라고 기대를 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최근에는 경기력을 보면 성적도 나오고 있고 내용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이나믹해진 것 같아가지고 재밌습니다. 보는 맛이 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아, 이것도 이제 수비 장면인데요. 자, 수비 장면을 써놨네요. 지금 막 섞여 나올 수도 있어요. 고려해서 봐주세요. 제가 이거 막 체계적으로 정리를 안 해놔가지고. 자,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이 앞에서 싸움을 엄청 걸잖아요.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제주도 사람 많지만 여기도 지금 간격이 엄청 잘 좁혀놓은 거예요. 6명이 요 안에 들어와 있으면 5명만 이제 여기 외에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못 나오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도 계속 접근하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류승우 선수도 반응이 되게 좋죠. 지금 최영준 선수가 이게 이렇게 돌려 나오면 넓은 데로 가면 이제 본인이 위험해지니까 이제 본인이 안 거죠. 그래서 여기 딱 다부지게 붙어주면서 끊어내는 거. 이게 간격을 앞에서 싸우더라도 간격은 좁힐 수 있다. 이거를 보여준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르지 않으면 돼요. 간격을 앞에서 좁힌다는 생각은 잘 안 하는데 안 물르면 돼요. 앞에서 수비 시작하면 미드필더가 바짝 붙어주고 수비가 바짝 붙어주면 방금같이 저 앞에서도 끈적하게 축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단번에 뒤로 넘어가면 조금 위험할 수는 있는데, 그 위험 부담이라는 거는 당연한 게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뭐냐면, 그럼 내려서면은 골 안 먹나요? 골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 게 뒤를 고려를 해야 돼요. 고려를 해야 돼서 역습할 때 막 그냥 무방비로 뚫리는 것 같지만 앞에서만 잘 누르면 상관없는 게 뭐냐면, 우리 골대랑 멀어요. 우린 골대랑 머니까 단번에 뒤를 노리는 패스들은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나오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 앞에서 눌러서 전진하는 패스의 확률만 낮춰주면 수비가 괜찮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마냥 내려섰다. 그러면 우리 골대랑 가까운 데서 수비한다는 거니까 중거리 슈팅 먹을 가능성도 올라가고 크로스에 당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뭐 페널티킥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어느 쪽이 옳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고, 완성도를 어느 쪽에 두고 만들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경기를 봤을 때는 수원이 잘 뛰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하는 게 맞아요. 오히려 지금 전진우, 뭐 김태한, 뭐 류승우 다 잘 뛰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 뒤에 묶어놔서 수비하다가 역습을 40m, 50m 하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앞에서 해가지고 빨리 끊어가지고 빨리 가라고 하는 게 더 매력적일 수도 있어요. 네. 일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수비할 때 좀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던 장면이 이거였던 것 같긴 한데, 이 장면입니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가는 게 좋죠. 계속 밀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격할 때 보면 사리치가 여기까지 밀고 나왔고 여기도 지금 막 김태현 선수 같이 가줬잖아요. 근데 보면 이게 얘네 둘만 보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한석중 선수랑 다 올라와 있어요 벌써. 그쵸? 그래서 여기 제주 선수들이 7명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수원 선수도 7명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하면서 잘 밀고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비 시작이 여기부터예요. 여기를 지금 안 줘버리니까, 여기를 만약에 줬으면 돌아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공격이 막 앞으로 전개됐을 텐데 여기를 지금 한석중 선수가 잡아버리니까 백패스가 나가고 여기서 속도가 한번 죽습니다. 제주가. 그죠? 뒤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높은 위치에서도 재정비가 되는 거예요. 그 전진하는 그 수비할 때도 전진성 그 가진 것 때문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제어를 잘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거랑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못 잡게 앞으로 나오면서 계속 수비하면서 간격 유지 계속 해주죠. 네. 결국에는 이렇게 싸워가지고 여기까지 안 가고 여기서 끊어내잖아요. 이게 지금 수원이 지금 잘하고 있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장면만 더 보여드리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공격 장면인가 수비 장면인가 모르겠네요. 이것도 수비네요. 네. 이것도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잘 묻어 나와요. 지금 여기도 잘 묻어 나오고요. 가만히 안 둬요. 돌개를. 공격인가? 아, 요거구나. 이것도 이 다음 장면이네요. 이렇게 수비를 잘 끊어내고 나면 잘 뛰는 선수들이 있어야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요 두 선수를 봐야 돼요. 유승우 선수랑 여기 정승원 선수랑 여기 있는 선수들이 좋은 게 뭐냐면 방금 뒤에 있었잖아요. 부지런히 다 올라와요. 여기 강현몽 마찬가지고 부지런히 올라오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롱킥 찬 거였는데 여기도 5명, 여기 6명이고 여기 넓은 데를 써주는 정승원이 있어가지고, 정승원 선수 원래 많이 뛰니까 이게 이렇게 좋은 패스들이 나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잘 붙어요 지금은 역습 나갈 때도.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미 충분한 공격 숫자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좋은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크로스도 날카롭고 보면 다 올라와 있네요 벌써. 이거 좋지 않나요? 이게 만약에 쫓아올 때 늦게 따라왔으면 떨어진 게 지금 제주가 잡아가지고 다시 역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석중 선수가 이제 살림꾼이라고 하는 게 바짝 잘 따라와줘서 있으니까 이거 다시 본인들이 관리해가지고 이 슈팅각이 또 나는 거죠. 앞으로 나올 때 잘 생각해 보시죠. 자, 여기서 수원이 안 될 때 경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나갈 때 여기가 쫓아오는 게 늦어요. 그러니까 패스 전개도 잘 줄 데가 없기 마련이고, 그리고 뭐 여기까지 갖다 칩시다. 측면에서 막 신나게 공격해가지고 원래 김태현 선수 장면 잘 뛰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이렇게 넘어가서 뭐 크로스까지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돌파하는 시간이 좀 있긴 했지만 여기가 전체적으로 잘 올라와 붙여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관리가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팀이 전체적으로 약속이 잘 돼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팀 움직임이 좋았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빨리 가야 되겠다. 아, 또 좋은 팀 설명하면 항상 이야기가 길어져가지고 요 장면이구나. 이것도 주민규 선수 쪽에 발밑으로 들어갈 때 여기 있는 이 민상현 선수인가요? 수비할 때 이거를 조금이라도 여유를 주면은 이제 여기 돌아가지고 등을 워낙 잘 지니까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잘 괴롭히다 보니까 이런 데서 지금 간격을 또 잘 좁혀 놓다 보니까 미드필더가 이걸 뺏어가지고 강현묵 선수가 이렇게 나가는 장면들이 생긴다는 거죠. 네. 역습도 좋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자, 이쯤 드리면은 말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수원이 이번에 좀 성적을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올리려 그러면 공격진에서 조금 세밀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 많고, 제 생각에는 그 여지까지 수원에서 그렇게 세밀하게 공격진에서 마무리하는 축구를 보여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공격적으로 가면 개인기량에 맡기자 약간 그런 경향들이 늘 있었습니다. 뭐 김건희 선수도 마찬가지고 정상빈도 마찬가지고 역습에서 그 한 명을 제친 다음에 슈팅 때리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드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잘 뛰는 팀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으면 더 날카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좀 보완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외국인이니까 안 보겠죠. 저는 이제 외국인 선수 공격수가 한 명 있으면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로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 외국인 선수들 올 때 제가 많이 봤잖아요. 이 선수는 뭐 어디 출신이라더라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현혹되지 말아야 될 게 그 타이틀입니다 사실은. 타이틀을 볼 때도 그냥 뭐 최우수 선수다, 뭐 득점왕이다 이런 것들은 좀 걸러들으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팀에서 뛰었다더라. 그러니까 작년에 있던 뭐 수원 팬들 다 아시겠지만 니콜라오는 나폴리 출신이라는데 나폴리 뭐 A팀에서 뛴 적이 없는 걸로 알거든요. 제가 검색에 나폴리 B팀인데 그거 뭐 세리 D인가 세리 C가 있거든요. 그거 뭐 프로리그도 아닌데 거기서 뛰던 선수를 뭐 이렇게 나폴리 출신이라고 이렇게 홍보한다거나, 그로닝 같은 경우도 덴마크 2부 리그 득점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덴마크 2부 리그에 여러분 아시는 팀 있나요? 그러니까 덴마크 리그 자체가 힘이 그렇게 막 엄청 세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아는 팀들이 기껏해야 FC 쾌베나운, 코펜하겐, 그다음에 뭐 미투일란 이 정도 챔스 가끔 나오는 팀들이나 알지. 그다음에 뭐 브랜비 이름 오래된 팀들 뭐 브랜비 이 정도 알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는 알지 못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자금력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덴마크 선수 다 어디서 뛰어요? 유럽 빅리그에서 뛰잖아요. 근데 1부 리그도 아니고 2부 리그에서 득점왕을 했다. 독일 2부면은 저는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로닝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준 기량은 솔직히 말해서 좀 기대 이하였다는 생각이 들고, 신체 능력은 좋은데 그거 이상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때 조금 알짜배기 선수가 한 명 있으면 그 골 마무리해 주는 거에서 그렇게 강한 선수들이 많으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선수들 많이 사오잖아요. 그런 선수가 있으면 조금 더 수원이 힘을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뭐 불투이스나 사리치는 뭐 검증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선수들이고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공격수 한 명을 조금 영입해 주면 전체적으로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공격진에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 이적 시장을 좀 잘 보내는 것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해보는데 쉽지 않겠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수원 리뷰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주말 경기 끝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A매치 명단 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근데 A매치 명단이 이번에 뭐 평가전이기도 하고 계속 비슷한 방식으로 뽑아가지고 더 할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민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